특별검사가 임명됨에 따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35개 대상에 대해 170일간 수사를 하게 됩니다. 35개 수사 대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영태균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 공천 개입, 임성근 해병 1사단장 구명 로비 등 김건희 관련 조항이 무려 1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수사 대상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비화폰을 지급받아 국정원장과 통화하는 등의 정황과 평소의 성정을 봤을 때 내란 행위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김건희 사진이 도배되고 시설을 순시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지시한 것 등은 영부인의 적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우조선파업 불법 개입,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백 등 고가의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될 때도 윤석열이나 여당의 그 누구도 쓴소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싸기 급급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권력이 막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넘버원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공천이나 당대표 선거 등을 앞두고 친윤파와 김건희파 간의 권력투쟁이 있었음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수준을 뛰어넘어 김건희는 자신의 사람들로 세력을 구축하고 힐러리를 모델로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는 내부 보고서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파를 가진 영부인도 대권의 꿈을 가진 영부인도 김건희가 처음입니다.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멸했습니다. 부정선거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웠지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계엄 선포 요건과는 동떨어진 구차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를 침탈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은 명태균이 기소된 날이기도 합니다. 당선자 신분인 윤석열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공개되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명태균 진술과 녹취록에 의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명태균 기소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 동기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외에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뇌물송 협찬 수수, 학력 및 이력 조작, 석박사 논문 표절 등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김건희는 숱한 비리 의혹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위 검사였던 남편 윤석열 후광 때문인지 수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영부인이 되고 나서는 더 거침없이 비리를 저질렀고 소환 조사 역시 한 번도 받은 바 없습니다. 김건희는 여전히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지금은 명태균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필연적입니다. 지난 3년간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에 밀리자 경호처로 불려가 출장 조사를 한 것이 다였습니다. 특검법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특검이 그간의 검찰 행태를 이어받는다면 이번에도 불법과 부패 혐의가 은폐되고 책임자 처벌이 무산돼 법치주의가 더욱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정치적 불신과 분열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며 권력남용과 부정행위가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수사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치적, 법적 논란이 큰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특검의 엄정하고 꼼꼼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력과 정치권의 부패를 막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이 특검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이 방대하다 보니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꼼꼼히 수사해 줄 것을 3대 특검 모두에 요청합니다.